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보충제 섭취 방법. 1회 운동 전후 보충제 타이밍이 중요한가? 운동 전과 후의 인체는 완전히 다른 생리 상태이다. 운동 전 에너지 고갈 방지, 집중력 강화, 근육 분해에 억제 필요하다.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제압성 촉진, 면역 회복, 수분 영양소 재보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적절한 보충제를 정확한 타이밍에 적절한 용량으로 섭취해야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퍼포먼스 향상과 신체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다. 2시간대별 식단과 보충제 구성 전략. 1. 기상 직후 식사 X 보충제 중심. 1. 보충제 글루타민 장세포 에너지 원장 기능 강화 수면 중 손실 회복 밀크시슬 간 해독 고단백 식단과 보충제 대사 지원한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대사 항염증 뇌기능 활성화. 팁 공복 시 흡수율 높고 간장기 해독 기점으로 이상적이다. 2. 아침 식사 일반식 구성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소량 지방 단백질 부족 시 왜 비식그램 쉐이크 추가. 팁 인슐린 민감도 높고 하루 에너지 결정 꼭 챙기기. 3. 운동 60부터 90분 전. 1. 일반식 구성 고탄 중단백 2. 보충제 시트룰린 말레이트 베타알라닌 비카5 EAA 프리워크아웃 3팁 식사운동 4이 60분 확보 필수. 3. 운동 중 보충제 비카5 EAA 전해질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포함 이온음료 또는 타블렛. 팁 1시간 이상 고강도 운동 시 전해질 아미노산 필수. 5. 운동 직후 보충제 쉐이크 구성 웹 단백질 20부터 30g 탄수화물 30부터 60g 단백질 탄수유일 2비율 크레아틴 3부터 5g 글루타민 5g. 팁 위장 부담 최소화 위해 고형 식사보다 쉐이크 우선. 6. 운동 후 60분 이내 일반식 구성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총 섭취량 단백질 30g 이상 탄수화물 60부터 90g 적절. 팁 1시간 이내 식사 못할 시 쉐이크 추가 보충 필요. 실취침 전 1. 보충제 카제인 단백질 느린 흡수 수면 중 근육 보호 글루타민 회복 마무리 면역 유지 밀크시슬 간세포 재생 타이밍과 맞춤 마그네슘 5어 수면 보조제 숙면 유도 회복 효율 상승. 2. 소량 식사 가능 단백질 위주 탄수화물은 소량이면 오케이. 3. 보충제 섭취 효과 1. 운동 후 1시간 단백질 합성의 황금 시간대. 운동 직후의 1시간은 근육 성장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시간대이다. 이 시간을 아나볼릭 윈도우라고 부르며 이 시기에 적절한 영양 공급은 단백질 합성률을 최대 30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 연구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 직후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혼합된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단백질 합성률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동 후 3시간이 지나서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은 겨우 12% 정도의 근합성 증가만을 보였다. 즉 보충제 섭취의 타이밍은 단순한 영양 섭취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는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3. 단백질, 탄수화물, 궁합이 중요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운동 후 단백질만 섭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탄수화물과의 조합이 훨씬 더 강력한 근육 합성 반응을 유도한다. 탄수화물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인슐린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근육세포로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인슐린은 근육 내 mTOR 신호 경로를 활성화하여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단백질,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4. 실전 팁. 운동 직후 빠르게 흡수되는 웹포지아이 탄수화물. 운동 후 2시간 후 동일하게 단백질 탄수화물을 한 번 더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다시 높아지며 근합성률이 200% 이상 증가한다. 4. 잘못된 단백질 섭취는 독이 될 수 있다. 운동 후 근육 성장을 위해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이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단백질 역시 섭취량과 타이밍 그리고 개인의 체중 활동량에 맞는 흡수 효율을 고려해야만 제대로 작용한다. 1. 단백질 과유불급의 대표 사례. 사람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제한적이다. 평균적으로 성인의 경우 한 끼당 20부터 30g 정도가 근육 합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그 이상 섭취된 단백질은 체내에서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질소 배설을 위해 간과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지속적인 과잉 섭취는 당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간에서 요소로의 전환 과정 증가, 간 기능 저하 위험, 과잉 질소의 배출을 위한 신장 부담, 신장 기능 저하 가능성, 체내 폐하 불균형, 염증 유발 및 피로감 증가,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구취. 5.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 체중 기준으로 조절하라. 운동 직후 보충제를 섭취할 경우에는 자신의 체중에 맞춘 적절한 섭취량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백질 섭취 권장 공식. 운동 직후 섭취량 체중 0.2g.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이라면 14g, 체중이 80kg인 사람이라면 16g, 체중이 100kg인 경우에도 20g 정도면 충분하다. 이는 보충제 1스쿱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이유이기도 하다. 6. 보충제의 섭취 시간과 식사 시간 사이 90분, 120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7시간대별 보충제 섭취 방법. 기상 직후,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취침 전은 보충제 섭취 방법을 표서 만들어서 정리해보았다. 8. 보충제 타이밍별 효과. 1. 카페인. 기상 후. 카페인은 기상 후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아침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각성을 촉진할 수 있다. 운동 전 30-60분 전에 200-4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운동 성능이 향상시킨다. 카페인은 지구력 운동에서 피로를 감소시키고 운동 중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운동 중 카페인은 운동 중에도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장시간 운동 시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투비카. 기상 후 비카를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운동 준비를 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운동 전 50g을 운동 전 섭취하면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운동 중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중에도 5g 정도를 물에 섞어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줄이고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운동 후 비카를 섭취하면 근육 회복을 촉진하고 손상된 근육 조직의 복구를 도와준다. 취침 전 비카를 섭취하면 근육 회복을 지원하고 수면 중에도 아미노산을 공급받을 수 있다. 3. 프리워크아웃. 운동 전, 운동 30-60분 전에 섭취하면 카페인, 아르기닌, 시트룰린, 말레이트, 베타알라닌 등의 성분이 결합되어 혈류를 증가시키고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운동 중 프리워크아웃 보충제는 운동 중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운동 중 피로를 느낄 경우 추가 섭취가 가능하다. 4. 크레아틴. 기상 후 크레아틴을 섭취하면 하루 동안의 에너지 저장을 최적화할 수 있다. 운동 전 3-5g을 운동 전 섭취하면 고강도 운동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크레아틴은 ATP 생성에 도움을 주어 짧고 강력한 운동을 지원한다. 운동 후에도 3-5g을 섭취하면 근육 내 크레아틴 저장량을 증가시켜 회복을 돕는다. 5. 치트룰린, 말레이트. 기상 후 섭취하면 혈류를 증가시키고 운동 준비를 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운동 전 6-8g을 운동 전 섭취하면 혈류를 증가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운동 중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6. 베타알라닌. 기상 후 섭취하면 하루 동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운동 전 2-5g을 운동 전 섭취하면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이는 특히 고강도 운동에서 효과적이다. 7. 탄수화물. 기상 후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할 수 있다. 운동 전, 운동 30-60분 전에 30-6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운동 중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중 고강도 운동 시 30-6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 운동 후 30-6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글리코겐 저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 8. 단백질. 기상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하루 동안의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전 20-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운동 중에는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소량 섭취할 수 있다. 운동 후 20-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을 촉진한다. 취침 전 20-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수면 중에도 근육 회복을 지원한다. 9. 글루타민. 기상 후 글루타민을 섭취하면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운동 준비를 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운동 후 50g의 글루타민을 섭취하면 면역 체계 지원과 회복을 돕는다. 취침 전 섭취하면 근육 회복을 지원하고 수면 중에도 아미노산을 공급받을 수 있다. 10. 부스터. 운동 전, 운동 30-60분 전에 섭취하면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중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피로를 느낄 경우 추가 섭취가 가능하다. 11. 전해질 보충제. 운동 전 섭취하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여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운동 중 1시간 이상의 운동 시 전해질 보충제를 섭취하여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운동 후에도 전해질 보충제를 섭취하여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카제인. 운동 후에는 단백질 쉐이크나 고단백 식사를 통해 카제인을 섭취하여 근육 회복을 촉진한다. 취침 30분 전에 20-30g의 카제인을 섭취하면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로 밤 동안 근육 회복을 지원한다. 13. 아르기닌. 기상 후 아르기닌을 섭취하면 혈류를 증가시키고 운동 준비를 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운동 전 3-5g을 운동 전 섭취하면 혈류를 증가시키고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후 아르기닌을 섭취하면 회복을 돕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14. 오메가3. 기상 후 오메가3을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후 오메가3을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 취침 전 1-3g의 오메가3을 섭취하면 수면 중에도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지원한다. 15. 밀크시슬. 기상 후 밀크시슬을 섭취하면 간 건강을 지원하고 간 해독을 도와줄 수 있다. 취침 전 간세포 재생과 동기화, 해독 극대화한다. 2. 미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